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석순 교수님 모시는 날입니다. 책 가지고 오셨습니다. 환경재난 이야기, 만화로 보는 박 교수의 환경재난 얘기. 이화여자대학교 출판. 학교 출판부에서만 와도 냅니까? 예,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냈습니다. 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이 책이군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예, 예. 여기에 뭐 영국 정부가 템즈강 살리기 예. 운동했던 얘기가 쭉 있고, 지난주에 봤던 그만하군요. 예. 템즈강으로 연어가 돌아왔다. 예. 한강에도 지금 고기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지? 예. 이 책이 그래 2003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예. 그 이후로 뭐 몇 회를 찍었어요. 몇 예. 회를 찍고 했는데 이 책 2003년도에 나오는 저 만화에 벌써 영국에서 1960년대에 템즈강 살리기 운동을 했다. 예. 그 내용을 그 당시에 있는 거죠. 있고 그 템즈강 살리기 때문에 1974년도에 연어가 돌아왔다. 예. 이런 기록들이 이제 그 당시에 만화책에 벌써 들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환경 예를 들어서 뭐 청계천은 물론이고 4대강 정비 사업하기 전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 전에 그게 4대강 살리기라는 말 나오기 전에 2003년도에 제가 저 책을 내면서 영국의 템즈강 살리기가 1960년대에 있었다. 그런데 그 영국의 템즈강 살리기 말고 예. 소위 20세기 들어서 강을 살리자는 식의 운동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까? 영국 템즈가? 그 전에 이제 저거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샌드강이 그 강 전이었군요. 오염에 대해서 살리기보다는 워낙 그 당시에 1910년도에 파리가 거의 45일 동안 물에 잠겨 있는 대홍수가 있어가지고 예. 그때는 환경보다는 치수 위주의 정비를 다 한 거죠. 그때 이제 지하도로, 지하하수 그 광거 다 만들고 했던 그거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당시에 보면은 기록에 보면은 위에 댐을 4개 만들고 그 뭐라 통수 단면이라고 말입니다. 예. 강을 크게 한 거지. 그렇군요. 예, 예. 자, 오늘 뭐 4대강 얘기 좀 더 해주셔야 됩니다. 예. 4대강 수질은 개선되었다. 예. 이렇게 지금 예. 제목은 나갔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4대강이 사실은 이게 사업을 하고 나서 예. 수질이 상당히 개선됐는데 예. 이거를 정부에서 어떤 제대로 통계를 내 가지고 예. 발표를 했으면은 지금 이런 논란이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통계를 내 가지고 발표를 안 하고 그냥 두고 하다가 보니까 예. 지금 많은 국민들은 4대강 살리기 때문에 보로 인해 가지고 예. 수질이 나빠졌다. 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해하고 있는 거.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대강에 대한 정치적 공방 눈치 보느라고 그랬나요? 수질 통계라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일반 통계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환경부도 그러고 뭐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제대로 이 통계를 못 내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4대강 중에서 가장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로 많이 나오는 낙동강인데 예. 이 28개의 이 샘플링 사이트라 해가지고 계속해서 국가 측정망이 관찰 측정 지점이군요. 측정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낙동강은 크게 한 3가지로 나누어야 됩니다. 맨 위에 있는 안동댐 위에 예. 저거는 거의 뭐 산길을 흐르는 황지 뭐 저런 데죠. 예. 거의 4대강 사업에 거의 손길이 가지 않았던 곳이죠. 예. 그리고 이제 안동댐 이하에서부터 해가지고 금호강이 도로는 데죠. 예. 저 안동댐 이하에서 금호강이 도로는 저기는 보를 만들었죠. 만들었고 정비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저기는 수질이 좋아요. 비교적 좋은 곳이죠. 낙동강 중에 상류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낙동강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금호강에 이제 합류하고 나서 대구를 지나가지고 부산까지 올 때 가장 이제 수질이 문제가 되는 그런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 3곳을 이제 그 측정망의 자료를 우리가 통계 처리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총인이라 해가지고 바로 이게 비료 성분입니다. 4대강 사업하기 전 5년, 후 5년을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한 거죠. 그 비교를 해가 보면은 저 위에 있는 저 안동댐 위는
그 조금 개선된 거라든지 아니면 변화가 없다 나오죠. 예, 예. 거의 변화가 없는 거죠. 예. 저게. 밑에 이제 안동댐 이하에서부터 해가지고 금호강 전까지 전부 개선됐다고 나와요. 전부 개선이군요. 전부 개선됐고 개선된 퍼센트도 보면은 적게는 50%, 많게는 뭐 거의 한 80%까지 상당히 많은 저 이유를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10% 가서. 20% 정도가 아니군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에 이제 달성, 금호강이 들어오고 나서도 보십시오. 저기가 이제 낙동강 수질 개선에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 달성이 16번째입니다. 예, 16번째. 저기도 보면은 뭐 46%, 그 밑에는 80%, 뭐 예. 거의 뭐 60 몇 프로 다 수질이 좋아진 거죠. 예. 이게 이제 엽록소 A. 예.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총인으로 인해 가지고 자라는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예. 근데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아주 온도가 25도 전에는 규조류라 해가지고 예. 그냥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고 예. 그걸 뭐가 먹느냐? 물벌레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하는 예,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25도 이상으로 가면은 갑자기 종이 소위 말하는 녹조종으로 바뀌는 거죠. 아, 규조에서 예. 규조에서 그렇게 남조류라 그럽니다. 예. 학문적으로는. 남조류로 바뀌니까 이제 그게 녹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예. 바로 그 자료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위에는 그 안동댐 상류는 뭐 노체인지나 일부는 뭔가 하면은 나빠졌다. 개선되고 예. 두 군데는 조금 나빠졌고. 나빠졌고. 예. 그 다음에 안동댐 이하에서부터 해가지고 저기 저 금호강 들어오기 전에 예. 저기도 보면은 일부 나빠진 게 좀 있죠. 예, 그렇군요. 나빠진. 그 다음에 밑에 중요한 거는 이제 빨간 적이죠. 예. 그 금호강이 들어오고 나서는 다 좋아졌죠. 아, 그렇군요. 다 좋아졌고 저것도 거의 뭐 많게는 뭐 60%, 예. 또 적게는 뭐 35% 이런 식으로 좋아졌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면은 저기에 예. 안동댐 아래에서부터 금호강 들어오기 전까지 예. 저것이 나빠졌다고 나오느냐? 예. 제가 짐작하기에는 그 사이에 우리가 저 4대강 살리기 사업하고 나서 폭염이 오고 예. 그 다시 말해가 영양물질은 좋아졌지만은 그것을 먹고 자라는 식물성 플랑크톤은 일부 증가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 그만큼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요소 지난번에 제가 세 가지가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예.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바로 저기 영양물질, 예. 비료 성분. 예. 두 번째가 뭔가 온도. 예.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광도죠. 빛이 내려쬐는 예, 거죠. 예. 근데 영양물질은 좋아졌지만은 이 광도하고 온도에 의해 가지고 일부 나빠졌다고 나오잖아요. 예, 예. 그 자료를 한번 보시죠. 나빠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이에요. 아주 나빠진 것이 아니고 거의 한 뭐 9 정도, 9 마이크로 정도에서 14 정도. 원래 옛날에는 저 9나 뭐 5 이래 되면은 말입니다. 예. 물고기가 사실 별로 먹을 게 없는 거지. 물고기나 소위 물벌레가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는 그쵸. 거군요. 그런데 이제 4대강 사업 이후에 뭐 16되고 14되고 17 된다 그러면은 물고기가 조금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이 생긴 정도인데 예. 저게 실제로 나빠졌다 하더라도 저거는 뭐 수질에는 큰 문제가 될 만큼의 그게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진짜 수질의 문제는 뭔가 하면 저거 한번 보십시오. 아래 빨간 데 보면은 저기 보면은 뭐 현풍, 창녕 이런 데 있잖아요. 합천. 예, 예. 이게 4대강 사업하기 전에는 보십시오. 저게 63, 뭐 75 나오죠. 예. 저기에 어마어마한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고 있다가 여름에 이제 변하면은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게 녹조가 되는 거죠. 되는군요. 근데 저것이 4대강 사업하고 나니까 60 얼마가 지금 뭐가 되느냐? 27, 29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거죠. 그 수질이 지금 뭐 녹조도 줄었다는 대개 20대군요. 그렇죠. 그 상당히 지금 뭔가 하면은 이게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식물성 플랑크톤이 줄었다는데 이게 이제 마치 과거는 잊어버리고 4대강 사업 후에 일부 이제 뭐 수면이 넓고 하니까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이 보이니까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샘플을 하잖아요. 강물은 하나의 모집단이고 예. 저기서 물을 떠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요. 그 하나의 샘플, 얘를 이제 물병을 이제 저기 BOD 병인데 예. 저게 바로 샘플이다. 예. 저렇게 떠와가지고 우리는 그 샘플로 가지고 통계 처리를 해야지 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추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수질 통계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수질 통계학의 하나의 차이는 뭔가 하면은 저렇게 보통 통계학은 정규 분포를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느 반에 가서 수학 성적을 내면은 평균 가까이 모여 있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종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저게 일반적인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지만은
이 수질 통계는 저런 형태가 아니고 이쪽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꼬리를 길게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사용하는 모수 통계를 쓰는 게 아니고 비모수 통계를 쓰는 거죠. 예. 그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사용했던 통계 방법이 뭔가 하면은 저기 있듯이 윌콕슨 랭크슨 테스트라고 아마 통계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리고 수질 통계를 좀 아시는 분은 아 저걸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저게 사용된 이 자료 있잖아요. 데이터는 다 뭐냐? 우리나라에 저기 가면 있습니다. 물환경 정보 시스템에 저기에다 가면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싶도 못하는 게 뭔가 하면 옛날 관측되어 있던 게 다 인터넷 다 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4대강 논란에 아주 큰 문제가 됐던 게 뭔가 하면은 2012년 7월에 조선일보에서 잘못된 통계 자료가 공개된 거죠. 근데 물론 잘못은 뭔가 하면 환경부에서 이 잘못된 통계를 이 언론에 보냈던 거죠. 2007년, 2008년, 2009년 전에는 3년 동안 을 평균을 하고 후는 1년을 평균을 해가지고 비교를 한 거지. 평균 뭔가를 비교하려고 그러면 뭔가 같은 대등한 조건에서 비교를 해야 돼요. 3년이면 3년. 그렇죠. 지역은 물론 같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하다 보니까 뭐 중구난방이죠. 뭐. 데이터가 뭐 BOD는 좋아졌다가 이건 나빠졌다가 여긴 좋아졌. 그 이런 통계가 나가니까 이제 4대강 반대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굉장히 큰 빌미로 가지고 그 당시에 이 가지고 뭐 국회에서 논란이 심했습니다. 그랬군요. 국회에서 논란이 심하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통계죠. 제가 이제 그래서 앞으로 통계를 하려 그러면은 다 뭐죠? 이 책이 거의 수질 통계의 교과서 같은 겁니다. 헬셀이라는 분이고요. 예, 지금도 살아있죠. 헬셀 헐스라는 저 사람들. 저 사람들이 쓴 저 책 보면은 우리가 통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여기에 관심 있는 분은 저 책을 읽어보고.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의 통계 방법 논의군요. 그렇다면 왜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좋아졌느냐.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또 이유도 맞죠. 첫 번째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하수 처리장. 지금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한강에 관련되는 이 하수 처리장을 과거에는 그냥 들어있는 유기물만 처리했는데 거기에 인질소, 고도 처리라 해가지고 더 맑게 처리하는데 그 당시에 거의 1조 원 넘게 그 무슨 기계라든지 화학적인 방법들이 그렇죠. 더 들어간 거군요. 더 처리했죠. 거기에 돈을 거의 뭐 낙동강만 하더라도 수천억을 들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는 저것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가 뭐냐 하천 부지에 옛날에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하천 부지에 농사 짓는 걸 다 정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 다 정비. 그렇죠. 그때 뭐 농민들이 일부 농민들이 뭐 나간다 못 나간다 하고 했던 게 저 뭐 양수리에도 있고 그랬죠. 그렇죠. 그 양수리도 하고 뭐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정비했고 두 번째가 사실 그 천변에서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 물에는 안 좋죠. 그렇죠. 뭐 비료 뿌리면 바로 비료도 들어가고 비료뿐만 아니고 농약 같은 것들이 틀어 들어가고 뭐 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게 강에 대청소를 했죠. 강가에 있는 무슨 뭐 비닐이라든지 옛날에 여러 가지 이 쓰레기들 홍수 때 떠내려 가지고 남아있던 것들 쓰레기 다 수거하고 옆에 있는 거 보십시오. 퇴적물을 다 이제 제거를 했죠. 준수를 다 했잖아요. 준수를 다 대청소를 하고 한 겁니다. 대청소를 했죠. 그 당연히 수질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 강에 물이 많으니까 비 올 때 물을 모으니까 외부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희석이 되는 거죠. 수량 증가에 때문에 되는 희석.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걸 뭐 아는 사람들은 이걸 지금 잘 간과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봐요. 물에 말입니다. 부유물. 그 물 안에 있던 작은 물질들에 저기에 토사 같은 게 있으니 말입니다. 이 토사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산화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게 이제 MEOH 뭐 되어 있는 거 있죠. 왼쪽 그림. 밑에 있는 게 FeOH, FeOH3 저게 뭔가 하면은 바로 저게 저 산화철의 화학식입니다. 토양에 산화철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말입니다. 토양이 붉은 이유와 우리 피가 붉은 이유는 같은 원리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토양 속에 철이 있거든요. 철이 산소하고 결합하면 붉은색을 띠어요. 우리 몸에도 피 속에도 뭔가 하면 헤모글로빈 안에 철이 있어요. 철이 산소하고 결합하니까 피가 붉은 거죠. 그래서 저기 보십시오. 한번 다시 보면은 저기에 산화철하고 철이 있으면은 산화철 주변에 저 우리가 영양 물질, 그러니까 저 녹조를 일으킨다는 그 물질이 쫙 붙는 거죠. 그게 붙어가지고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예. 그 저게 뭔가 하면 물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보로 이렇게 고여 있으면은 거기에 산화철이 들어있는 토사 같은 게 들어오면은 일부 이것이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 인을 제거를 해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런 거 있잖아요. 우리 왜 녹조라든지 적조 일어났을 때 황토 뿌리는 거. 예, 예. 그 황토 뿌리는 그거군요. 이유가 아, 우리 어민들은 모르고 그냥 하나의 경험적으로 황토를 뿌리니까 적조가 사라지더라. 이유가 뭐냐 하면은 황토를 뿌리면 황토 안에 산화철이 있어요. 예. 그 산화철에는 영양물질이 흡착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가라앉아 까라는 보니까 거군요. 예. 그게 먹을 것이 없지.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라지는 거지. 그게 그 원리인데 보십시오. 그래서 보에 물을 가다 두면은 많은 것들이 가라앉는 거지요. 저런 식으로 저 5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예. 실제로 상당히 많은 수질이 좋아진 거죠. 다음 보십시오. 제가 저게 내나고 처음으로 쓴 논문입니다. 미국의 교수하고 1985년도에 저기 어딘가 하면은 뉴저지주의 패사이 강이라고요. 그 패사이 강의 보예요. 예. 걔들은 뭘 하느냐? 보를 가지고 수질 개선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왜 그러면 보가 수질이 좋아지느냐 한번 보십시오. 뒤에 한번 첫 번째는 하느냐? 보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라앉는 거죠. 예. 세 번째가 뭐냐? 조기에 낙차가 있죠, 저렇게. 예. 저 낙차를 이용해가지고 산소를 공급하고. 산소가 공급. 그 지금 논문의 제목이 뭔가 하면 워터폴 리에레이션 안에 이 낙차를 이용해가지고 산소를 공급하는데 얼마나 이 낙차의 높이하고 예. 이 산소 공급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수학적으로 모델을 한 그게 바로 저 논문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기 또 그러고 낙차가 클수록 당연히 산소가 많이 되고 들어가겠군요. 그리고 낙차도 이게 뭔가 하면은 캐스케이드 타입이라 해가지고 병풍처럼 되어 있는 있고 예. 아예 이렇게 그냥 프리폴이라 해가지고 위에서 예. 그냥 떨어지는 게 있고 예. 그 형태에 따라 가지고 더 공급이 다르고.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까 굉장히 유명한 강입니다. 미국의 어떤 산업화 시작되면서 엄청난 오염이 됐다가 저게 다시 정화되고 또 저기에 패사익 뉴저지 저기에 말입니다. 저 주에 우리가 다음에 한 기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인류가 수명을 2배 연장한 중요한 저기에 어떤 과학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수돗물 염소 소독 문제라든지 또 이게 뭔가 하면 저기서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집에다가 이 전구를 공급함으로 해 가지고 공기를 맑은 공기를 만들어내고 그 우리가 전구라는 게 단순히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초를 다 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폐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예. 이게 예. 그런 것부터 해가 다음에 이제 기회 되면 그걸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저기서 그 논문을 써가지고 그 중요한 거는 저겁니다. 제대로 뭔가 하면 보를 가지고 수질을 개선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가 있으면 수질 나쁘다 그러는데 개선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저 원리가 말입니다. 보로 가지고 수질 개선하는 원리가 하수 처리장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하수 1차 처리, 우리 집에서 나오는 하수가 예, 있잖아요. 예. 하수 처리장을 가잖아요. 서울도 단천, 뭐 중랑천 하수 처리장 있잖아요. 예. 처음 들어가면 뭐 하느냐? 종이 찌꺼기라든지 뭐 계란 껍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걸러내고 두 번째는 뭐냐? 가라앉힙니다. 보에서 뭔가 가라앉히는 거나 하수 처리장에서 가라앉히는 거나 똑같은 원리거든요. 저걸 우리가 뭔가 하면 1차 처리라 그러죠. 하수 1차 처리. 최초 침전지, 침선지, 밑에가 2차 처리인데 2차 처리는 미생물로 가지고 정화를 하는 거고 예. 1차 처리는 바로 이제 가라앉히는 건데 저 가라앉히는 1차 처리를 누가 처음 했느냐? 1889년도 영국 런던에서 한 거죠. 그래서 영국 런던의 템즈강이 어마어마한 수질 물 관리의 교과서라는 거 아니에요. 저기서 했는데 지금도 그 원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뭐 런던 인구가 100만 명을 넘었은 게 뭐 그때죠. 그 전이죠. 예. 예. 1850년대 이럴 때 100만이 넘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제 그 당시로서는 생기면서 예. 템즈강이 오염되고 예. 그래서 그 전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아까 좀 이게 바로 옆에 내가 그걸 했는데 오른쪽 사진은 뭡니까? 저거는 뭐냐? 팔당입니다. 위에 두 개는 팔당입니다. 팔당이군요. 우리가 팔당호를 그냥 우리가 먹는 물보다는 한강의 하나의 중요한 수질 개선 지점입니다. 예. 팔당에 보십시오. 저게 엄청난 쓰레기가 내려 비 오면은. 예. 그런데 팔당에 보가 있으니까 댐이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경기도에서 보십시오. 저 경기도 배입니다. 예. 경기도 배 8대가 쓰레기를 건져내잖아요. 만약에 보가 저게 팔당 댐이 없고 저게 쓰레기를 안 건져내면은 우리 한강에 그냥 비 오면은
쓰레기 둥둥 떠내려갈 겁니다. 예. 그리고 보십시오. 저기에 저런 식으로 황토물이 나오잖아요. 예. 항상 깨끗한 물이 와가지고 호수에 맑은 물이 되는 게 아니고 호수도 황토물이 흘러 돌아요. 예. 근데 물이 고여 있으니까 그 황토가 가라앉는 거죠. 그 일종의 뭔가 하면 물을 저렇게 고여 두는 것이 하나의 정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다음 보십시오. 지금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거죠. 소위 말해 호수의 수질 보호를 위해 가지고 풀이댐을 만든다. 만약에 저런 호수에 말입니다. 황토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많은 저런 식으로 보를 만드는 거죠. 보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고이게 해 가지고 저 위에 그 위에 있는 물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 가라앉으면 그거 나중에 긁어내 주는 거예요. 저걸 우리가 풀이댐의 원리라고. 이 보가 일종의 뭔가 하면은 수질 개선 효과를 주는 거죠. 주기 위해서 볼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그 보는 건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어떤 예. 또 부정적인 있는 영향이 예. 있느냐. 바로 저 위에 있던 저 동그라미처럼 말입니다. 바닥에 뭐가 퇴적물이 가라앉잖아요. 퇴적물. 가라앉으면은 그 퇴적물이 썩으면은 저 밑에 있는 우리가 심수청이다, 깊은 물이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이번에는 다시 가라앉았던 인이 다시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것도 순환하는 그 과정이 있군요. 이게 산소가 부족하지 않으면 안 올라와요. 음. 산소가 부족해야지 이것이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 밑에 있는 논문 두 편이 뭐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두 편 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것도 박 교수님 논문이고. 네, 그 얘기네. 96년도에 나갔던 거 99년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제하고 지금도 뭐 우리 학생도 보내고 하는데 피터 제피 교수 지금도 뭐 열심히 잘하는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분하고 예. 제가 96년도에 낸 논문, 그다음에 99년도에 낸 논문이 저기 다 뭐냐? 바로 바닥에 퇴적된 것이 산소가 부족할 때 이것이 그때 뭔가 하면 산화 처리 유기물을 분해하는 하나의 그 산소 대신 사용되는 거죠. 예. 산화 처리 산소 대신에 사용되는 그 기작들을 이제 설명하고 그걸 다시 수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발표한 논문들이라고요. 그 제가 저 분야에 잘 알죠. 어떻게 해가지고 인이 바닥에 가라앉고 예. 어떨 때 이것이 다시 위로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오고. 그 다시 위로 올라오면은 인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보여주는데 실제로 보십시오. 4대강 이 설계할 때 말입니다. 돌을 만들 때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을 내보내려고. 왜? 바닥에는 계속해서 나쁜 것이 쌓이니까. 적당할 때 평소에는 저래 막아놨다가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할 때는 흘러버린 거예요. 비올 때 것이 빠져나가는 거죠. 유지 관리 시 퇴적물이 제거되고. 그렇죠. 그 저렇게 뭔가 해정식, 성강식, 전도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4대강은 무슨 식이 여러 가지 다 섞여 있습니다. 저게 다 섞여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저게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전식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있고. 예. 전도라는 거는 전도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그게 뭔가 하면 비가 안 올 때는 모아놨다가 예. 어느 정도가 되면 빼버리는 거죠. 계속 퇴적물이 쌓이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계속 밑에 이제 소인이 다시 또 오를 지경쯤 되고 뭐 비가 오고 하면 살짝 하고. 열어서 밑에 거는 내보내고. 예. 저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하면 저게 중요한 수질 개선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래서 저런 것도 한다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가 부족하면은 인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적어 보십시오. 여주보, 강천보, 칠곡보, 뭐 성촌보 저런 식으로 공기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하느냐?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동력을 얻는 거죠. 그 물 위에서 빙빙 돌아가는 게 저거군요. 저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산소를 집어넣으니까 그 바닥에 산소 부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바닥에 산소 부족을 일으키면 여러 가지 바닥에 사는 생물도 죽고 예. 또 인도 용출돼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영향을 주니까 저런 거를 했던 거죠, 저게. 예. 다음 보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이 문제가 뭔가 보가 있으면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예. 물고기 이동을 방해하잖아요. 예. 그래서 물고기 이동을 옛날에는 저걸 없이 그냥 했는데 지금은 다 저게 뭐 4대강의 모든 보에 다 의도를 설치하죠. 저 왼쪽에 있는 위에 저거는 뭔가 하면 잠실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잠실에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실 또 있어요, 저거요. 예. 잠실 수중보 있잖아요. 예. 그 옆으로 저기 물고기가 저 흘러가고 이동하라고. 예, 있습니다. 있고. 예, 저기 있어요. 예, 있고. 예.
그 다음에 밑에는 저거 뭐예요? 저기 함안보 같은 데는 아예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하도록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물고기 이동하는 거를. 유리로. 예, 그래 해놓은 것도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 이번에 물을 빼니까 이 의도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수면과 수면 사이를 이동해야 된다고요. 예. 근데 이번에 수위를 낮추니까 의도가 물 위에 떠붙잖아. 한번 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오른쪽 거군요. 오히려 저게 그 수위를 낮추니까 생태계를 방해한 거죠, 저게. 저런 일들. 아니 제가 지난주에 그 자전거 타고 여기 한강 그 위에 저 어디죠 성내천 있는 입구에 막 잉어가 어마어마한 잉어들이 막 예.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 어도 올라가려고. 예. 그것도 재밌는 거 보고 왔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보가 예. 순기능하고 또 악기능이 있는데 예. 악기능은 주로 이제 줄이려고 저청수 배제 의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적절히 우리가 관리를 해가지고 순기능을 쓰면은 외국처럼 말입니다. 저런 식으로 우리가 수질을 좋게 하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수질이 나빠져서 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예. 그것도 이제 물고기를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리면 물고기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물고기라는 게 어떤 그래요? 특성이 있는가 하면은 갑자기 정식을 하거든요. 조건이 적다 하면은. 어느 순간에. 그렇죠. 미생물이 정식하는 물고기가 굉장히 빨리 정식을 합니다. 예. 조건이 적다 하면. 그리고 또 물고기 특성은 뭐냐? 때로 몰려다니거든.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때로 몰려다니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은 겁니까?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그 물고기 죽었는 걸 배를 따보니까 다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전문한테 물어봤어요. 왜 죽었느냐? 멀쩡한 4대강에 왜 물고기 죽었느냐?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배를 따봤느냐 묻더라고요. 그 당시에 배를 못 땄습니다 했더니 누가 딴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 뒤에 내장이 다 비어있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도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그러길래 농약을 누가 갖다 부었나 뭐 왜 이랬나. 글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물고기의 특성상 때로 몰려다니고 갑자기 정식을 하니까. 어느 순간에. 그 물고기는 절대 흩어져 안 합니다. 그렇군요. 참 모르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막 주장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 뭐 통계는 아마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예. 또 그 우리 국립환경과학원의 물환경 정보 시스템에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그 데이터 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통보 방법을 해보면은 이게 수질이 좋아졌구나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또 하나 지금 실험실에서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은 1년 동안 어떻게 되냐 보는데 그럼 계절적으로 시저널 테스트는 어떻게 되느냐. 봄에는 수질이 어떻게 되고 여름에는 어떻게 되고 이걸 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떤 저런 통계들이 차례차례 쌓여져서 예. 근데 저는 뭐 이게 통계보다도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막 정치적인 어떤 무슨 이런 게 많아서 우리 정상적인 걸 방해하죠. 우리 청계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청계천은 원래 사실은 뭐 시내에서 수원도 짧고 그죠? 수원도 짧고 해서 뭐 가물 때는 거의 물이 없고 아니죠. 청계천은 지금 현재 한강물을 예. 뚝도 정상에서 역류시켜서 간이 처리해가지고 그걸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청계천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비가 오면은 이 빗물하고 섞입니다. 예. 그래서 비 온 후에는 항상 청소를 해줘야 되는 그런 그럴 필요가 있죠. 그런데 청계천을 뚜껑을 왜 닫았나 옛날에 그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죠. 그 당시에는 하수 처리장이 안 생겼고 우리나라의 처음 생긴 게 서울의 중랑 하수 처리장입니다. 예. 저게 78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뭐 했느냐? 옛날에는 집에서 다 화장실에 이걸 퍼가지고 농사 짓는데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워낙 많아지니까. 소위 이제 똥차에 싣고 가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위생 처리를 했습니다. 위생 처리는 뭔가 하면은 분뇨를 가져와가지고 처리하는 거죠. 그 위생 처리장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72년도인가 1년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수세식이 되니까 다시 이걸 없애고 하수 처리장을 만드는 거죠. 만들고 그전에는 뭐 했냐? 50년대, 60년대는 그냥 뭐 비 오면 쉽게 내려가고
청계천에 엄청난 이 냄새가 나는 거죠. 예. 그 당시에 하수 처리를 서울에서 하지 않고 분뇨 처리도 하지 않고 이럴 상황에서는 뭔가 하면 그걸 덮는 것이 최고 나았죠. 그분들이 바보라 가지고 덮는 게 아니고 그 당시는 악취를 없애고 더러운 거를 안 보려고 그러니까 덮는 게 최고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하수 처리장이 보급되고 하니까 예. 그때는 뭐냐 다 이제 오픈해가지고 다시 거기에 맑은 물을 흘리는 것이 이제 절여된 거죠. 예를 들어서 중랑천 같은 경우에도 70년대 중반만 해도 냄새가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냄새 굉장하고 뭐 예. 저 부산의 수영천 이런데 뭐 넘어가다 보면 아주 창문 다 닫고 예, 예. 굉장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영천도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완전히 이건 그렇죠. 뭐 예. 대구도 뭐 다 달라져. 대구에 뭐 신천, 뭐 경산에 뭐 남천, 뭐 울산의 다, 태화강도 그렇고. 다 그렇고 다 좋아졌죠. 어. 그리고 이 청계천 복원 이후로 전국에 이 열풍이 불어가지고 뭐 예. 곳곳에 강이 다 하천인들이 다 깨끗해졌죠. 많이 깨끗해졌죠. 그건 이제 주변에 하수 처리하는 장치들이 있고 그 기술들이 좋아진 결과이군요. 그렇죠. 기술이 달라지고 기술이 달라지고 또 하나는 뭐냐 잘 살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잘 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지. 예. 아이고 참 이 4대강의 보가 16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수질이 나빠졌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그동안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보를 열어라 해서 보를 열고 물이 흘러가니까 좋다고 박수를 치고 참 이런 짓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천지의 과학 시대에 예. 지난주에는 자연하천, 뭐 원시하천 얘기를 해봤고 오늘은 수질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뭐 예.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 들려주시겠어요? 다음 주에는 녹조가 과연 뭔지 녹조가 왜 뭐냐? 우리 전 세계적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녹조가 생기잖아요. 예. 왜 당연히 녹조가 그렇겠죠. 이렇게 예. 되는지 뭐 그런 걸 조금 한번 정리해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녹조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역시 과학이 얘기가 재밌어요. 정치보다는. 그렇군요.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